자,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자, 제가 많이 넘겼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걸로 됩니다. 자, 그 기록을 하고 있나? 아, 예, 기록하고 있군요. 아, 기록이 안 될까봐. 네. 자, 효능제, 기량제라는 걸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우리 심적 경험, 기쁘다, 슬프다, 뭐죠, 분노가 인다, 하여튼 아까 추상이라고 얘기했는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심적 경험 그리고 우리의 반응, 행동, 반응, 행동 우리 인터체인지블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반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은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시냅스에서 화학적인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서 그 효과,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작용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그 작용을 촉진시키면 효능제라 부릅니다. 이건 특정한 약물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예요. 애거니스트. 예, 애건 이것 뜻이 컨테스트란 뜻이거든요. 그 어원에서 나왔다 합니다. 자, 참고로 영어로 소개하는 거고 어쨌든 효능제라 부릅니다. 그런데 신경전달물질 작용, 아까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 작용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것을 방해하거나 아예 못 일어나게나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면 길항제라 부릅니다. 앞에다가 NT를 붙여서 against, NT를 붙여서 antagonist라 불러요. 자, 다음 그림은 신경전달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가지고 신호 전달하는 시냅스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경전달물질 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뭐 언급되는 것이 한 10대까지가 있고 밝혀진 거는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이 분야의 이제 뇌과학자는 앞으로 다 밝혀지면 100가지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느 만큼 그죠? 세분화냐에 따라 그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하는 시냅스를 가지고 지금 효능제, 기량제가 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효능제, 기량제가 왜 중요하죠? 효능제, 기량제는 그 기능에 대해서 붙인 일반 용어인데 효능제 역할을 하거나 기량제 역할을 하는 약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경전달 물질을 효능제, 기량제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신호전달하는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약물, 기량제 역할을 하는 약물을 통해서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파민 아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여러분 들어본 거 있습니까? 세로토닌이나 들어봤습니까? 세로토닌이라는 시냅스에서 또 어떤 약물은 효능제 역할을 해서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 영향을 주고 어떤 약물은 또 기량제 역할을 해서 심적 경험과 행동 영향을 주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건 지금 도파민 시냅스에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한 시냅스에서 어떤 약물이 효능제 또는 기량제 역할을 해서 우리의 심적 경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파민을 예를 가지고. 자, 티로신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럼 그 혈액을 통해서 결국은 이 뉴런 뇌세포로 수송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이건 지금 축삭종말이고 여기는 그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가지돌기가 가지를 그려놨어요. 여기가 이제 시냅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포 축삭종말 이 세포 안에 티로신을 도파 중간 도파라고 부르는데 도파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파로 바뀌어요. 그럼 도파로 바뀌면 도파를 또 도파민 최종적인 이 시냅스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을 사용하는 도파민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여기서 또 이것을 화학 변화해서 또 도파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줄여서 DA 이렇게 해서 도파민은 DOPAIN 그 쓸 필요가 있을까만은 도파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DA 이렇게 해서 여기서 DA라고 쓰는 거예요. 왜 DA라고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썼는데 저는 자 만들어지면은 이 도파민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까만 걸로 이렇게 저 심벌 해놨지만 이것이 이 전달 물질이 이렇게 포장이 돼요. 지금 포장된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포장된 걸. 그래서 이거 포장하는 것을 소낭이라 그래요. 작은 주머니.
이 주머니 안에 도파민이 이렇게 포장돼 있다가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은 이 소낭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는 이 축삭 종말막에 떡 들러붙어요. 들러붙은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뒤에 도파민, 신경전달물질 분자들이 있겠죠. 일단 이막이 녹아내려요. 이막이 녹아내려. 그럼 이것이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와요. 즉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포, 이게 경우에 이제 가지돌기가 될 텐데, 가지돌기 수용체, 이게 수용기라서 나는데 수용체 리셉터에 얘가 작용을 해요. 결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채널이 열려서 이온이 이동을 하겠죠. 지금 이온 이동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분비된 도파민이 이 수용기에 계속 들러붙어서 이 채널이 계속 열려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신호라는 것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온오프 온오프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그죠?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정보 신호가 되는 것이지, 계속 온 계속 오프 되면은 이건 온이고 오프고 이건 다 신호가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처럼 신경전달물질이 계속 붙어 있어서 이게 계속 열려 있고 이온이 계속 들락 이동한다면은 그것 또한 이거는 안 신호가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붙어 있다가 채널이 열리고 이온이 통과하고 나면 이 신경전달이 떨어져요. 이 결합했던 수용체에서 벗어나서는 어디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재흡수가 되어져요. 재흡수되어서 여기서 또 소낭 안에 포장이 되어 있다가 활동 전이가 내려오면 다시금 또 분비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서도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스갯소리지만 재활용 잘하세요. 얘가 만약에 이 재흡수, 좀 이따 얘기했지만 재흡수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이것이 심적 경험이나 행동에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저 우스갯소리 같지만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재활용 잘 안 하시면 이제 우리의 살 땅이 없어요. 지금 뭐 북극곰이 그죠? 갈 데가 없어 뭐 굶어 죽느니 뭐 하는데, 결국은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예요. 재활용 잘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율은또 재활용을 잘하는데 우리도 잘해야 되겠죠. 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중요하다 얘기해서 한 얘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호 전달이 일어나요. 자, 도파민 시냅스에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시냅스는 도파민 시냅스를 불러요. 시냅스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란계 효능 이제 소개합니다. 엘도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구강으로 복용할 수 있어요. 누가 복용하냐? 어떤 경우 복용하냐? 파킨슨병 들어보셨죠? 파킨슨이란 학자가 처음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라 부르는데, 이건 신경 퇴행 질환이에요. 제 이 노트북 화면에다 쓰니까 이 화면도 흔들리고 이 뭐 터치펜도 그렇게 해서 글자가 엉망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 뭐 전혀 못 알아보거나 다시 알고 싶으면 질문하시고요. 신경성 태환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신경퇴행 질환이에요. 즉 뭐요? 신경계가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해서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인데, 이 파킨슨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한 열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되고 효과가 뚜렷하다고 여기지는 것이 바로 이 엘도파를 입으로 먹는 거예요. 처방이 있으면 아마 약국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처방을 받아서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처방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엘도파를. 그런데 이 파킨슨병은 완치는 없어요. 이거는 진행을 늦추거나 정상을 경감시키는 거지 완치는 없어. 근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엘도파를 복용해요. 그러면 이 엘도파가 혈액을 통해서 결국 이 세포 내로 수송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도파로서 나중에 도파민을 만드는데 관여해요. 즉 도파민을 만드는, 그죠? 중간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도파민을 만드는 중간 물질 도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엘도파라는 약물이에요. 파킨슨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파 공급이라 써놨죠. 그렇게 하면 파킨슨 증상이 경감되거나 그 진행이 더뎌져요. 진행이 빨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파킨슨병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결국 신경퇴행성 질환이지만 구체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관련해서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도파를 공급하면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부족한 상태인데 L-도파를 공급하면서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어서 결국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어떻게 촉진시켜 주죠. 그러면 L-도파는 파킨슨병에 뭐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내는 거예요. 파킨슨병이 갖고 있는 심적 경험이나 행동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하나 이쪽을 할까요? 아까 도파민이 재흡수된다 했죠. 그런데 코카인 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시죠? 뭐 어떤 것인지. 이걸 향정신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정말 흔히 해서 마약 이렇게 부르죠. 향정신성 약물. 이 코카인을 복용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혈액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수송이 될 텐데 저 신경계 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죠? 여기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하면 이 코카인은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걸 차단해요. 여기 보면 재흡수 차단이라 그랬어요. 재흡수 차단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시냅스 틈 내에 머물겠죠. 머물다가는 다시 또 수용기랑 결합해서 또 이온 통로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흡수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차단하니까 또 다시금 여기 머물면서 작용해서 이온 통로를 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코카인은 재흡수를 차단하지만 이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 코카인 사용 전보다 여기서 신호 전달을 더욱더 촉진시키죠. 코카인도 뭐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하면서 환각이나 망상 그리고 쾌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그죠? 심적 경험에 쾌감입니다. 뭐 어쨌든 쾌감, 환각, 망상 이런 것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에 따라 감각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은 그에 따른 운동, 행동도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과는 다른 식의 행동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심적 경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코카인이. 자, 또 하나 할로페리돌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도파민시에서 도파민 수용기를 차단해요. 자기가 그죠? 도파민도 아니면서 여기에 탁 결합해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할로페리돌 이걸 뭐 밖에 시중에서 약품 이름은 줄여서 할돌 그래요. 이건 제품명인데 할돌은 뭐 이 할로페리돌을 처치하기 전보다 이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억제하죠. 그래서 할로페리돌은 약물명이고 할돌은 이제 상품명인데 할로페리돌은 도파민 시냅스에서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즉 수용기를 차단해서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냐면은 조현병을 치료해요. 조현병의 뭐 증상 경감 그리고 치료와 함께 사용된 약물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조현병은 그러면 뭐의 문제다 추론할 수 있겠죠. 아까 파킨슨은 L도파를 공급해서 효능제 역할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 아, 파킨슨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조현병은 그죠? 도파민 시에서 기량제 역할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 그럼 조현병은 뭐? 조현병이 아닌 사람보다 도파민이 과잉 작용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환각, 망상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감각, 외부로부터 저는 자극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환각이나 망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 감각한다면은 그에 따른 행동 반응은 이 환각 망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행동이 나겠죠. 심적 경험과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가 결국은 우리의 심적 경험 행동의 물질적 토대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들을 철학적으로 할 때 만약에 뇌과학적으로 한다면은 이게 뭐 모든 것을 답해주는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냅스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너는 누구냐?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나는 나의 시냅스다. I am my 시냅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 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소위 마음, 생각,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현상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우리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벌써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한 10분 지났나요?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그 인공지능이 소위 학습한다, 기억한다. 그에 따라 행동 반응이 이전과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 시냅스. 거기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요즘 뭐 그죠 이런 실제 동물의 시냅스를 그죠 거기다 접목시켜서 이, 이 시냅스의 신호 전달에 따라 이 시냅스가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이런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출력하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지면은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결국 뭐 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시냅스 연결 패턴을 바꾸고 또는 그것이 스스로 바꿔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하든 기능적으로 하든. 그런데 우리 지금 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 화면 가지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 이 화면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면 벌써 뭐요? 시냅스 상에서는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환경과 끊임없는 사경작용 중에서 결국 신경계 내에서 이 시냅스의 연결 패턴이 달라지고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는 이런 물질이 결국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 스스로 나라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나의 본질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라는 철학적 질문을 할 때 이 뇌과학 입장에서 시냅스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나는 나의 시냅스다. I am my synap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여예요. 자, 유런간 신호 전달 또 가진 시냅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이 도파민 시냅스 관련해서 기란계 효능제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파킨슨병 그리고 중독 소위 그죠? 그리고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또 빼먹었는데 뭐 이거는 항정신성 약물이라고요. 항정신성 약물. 약물은 안 적겠습니다. 이거는 향정신성이라 부르고 이거는 항정신성 약물이라 하는데 이때 항정신병 또는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성 약물 할 때 이 정신병은 바로 조현병을 일컫는 거예요. 향은 트로픽이란 뜻이고 항은 against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기란계 효능제를 소개한 것이고 바로 우리 뇌 안에 이런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부위들이 있겠죠. 즉 뇌라는 신경계 안에 뇌가 있고 뇌 이외에도 다른 부위들이 신경계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뇌도 하위 시스템이에요. 뇌 안에도 또 하위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은 도파민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보상 경로라 부르고 이 보상 경로가 활성화될 때, 즉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것처럼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축삭 종말에서 신경전달 분비하고 그 다음 세포에서 그것이 등급 전이가 생기고 또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활동 신호 전달하는 것을 활동한다. 활동보다는 활성화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도파민을 가지고 시냅스 하면서 활성화되어지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 있는데 뇌 안에서도 하나의 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보상 경로에 이름 붙였어요. 근데 이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면은 바로 쾌감이나 만족을 경험해요. 그래서 아까 이 코카인 같은 경우에 바로 어디 이 보상 경로에 작용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보상 경로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검은 화살표요. 자, 이게 지금 뇌 나온 김에 신경계는 아까 기린 볼고 이제 개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요. 좀 뒤에 슬라이드에 있는데 뭐 지금 얘기를 합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돼요. 달리하면 뇌와 척수를 묶어서 중추신경계라 불러요. 말초신경계는 이거 제외하고 다 말초신경계예요. 이렇게 나눠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 밑이 척수인데 척수는 생략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뇌만 이 챕터 제목이 뇌와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뇌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밑에 척수는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여기까지 이만큼인데 뇌예요. 근데 뇌를 딱 들여다볼 때 우리 눈에 육안해부학적으로 그냥 현미경 사용을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구조적인 것이 어떻게 뚜렷하게 특징 지어지냐면은 바로 이렇게 손해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손에 포함 안 시켜도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기둥에 이렇게 뇌가 얹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그리면 이러한 기둥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바로 이 부분이 여기 해당하죠. 이걸 뇌에 있는 기둥이라 해서 뇌간 또는 한글 쓰기를 해서 뇌줄기라 얘기해요. 여기 뇌간 나오죠. 네, 뇌간. 이 뇌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요만큼이 이제 학자들이 붙인 거죠. 중뇌. 나머지는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노란색이 잘 보이려나? 예. 나머지는 후뇌. 이렇게 붙였어. 그리고 여기 덮여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또 색깔을 달리 할까요? 전뇌. 이렇게 이름 붙였어. 그래서 뇌간 뇌줄기에 전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이요. 전, 중, 후. 이게 뭐요? 제일 앞이고 중간이고 뒤란 뜻이죠. 이 유관해박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뇌간 뇌줄기에 전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인데 이 뇌간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이 중뇌, 요만큼 중뇌. 그리고 나머지 후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유관해박조 거시적으로 나눌 수 있어. 그걸 지금 여기서 여기 전뇌, 뭐 중뇌 이렇게 지금 교연수 이게 후뇌에 해당해요. 저희가 교연수까지는 몰라도 그냥 교연수 이게 합친 게 후뇌 나는데 전중후로 나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 경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바로 이 중뇌 부위에서 출발해요. 교재 보시면 중뇌 중에서도 더 구체적인 부위를 언급해 놨을 거예요. 중뇌에서 시작해서 축삭을 뻗어요. 제가 여기서는 검은 화살표로 표현하고 이 빨간 그림으로는 뉴런 한 개를 표현한 것처럼 해놨지만 여기에 신경세포가 한두 개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있겠죠. 그 녀석들이 여기에 세포체를 여기에 두고 축삭을 이렇게 뻗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서 어디? 전뇌에 가서 중뇌에서 출발했는데 이 전뇌에 가서 기대맥이라는 곳에 가서 도파민을 뻥뻥뻥뻥 분비해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 그러면 기대맥에 있는 또 뉴런의 세포체들이 있겠죠. 여기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기대맥에 있는 세포체들이 또 그 신호를 받아서 활동 전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는 어디? 바로 이 이마 쪽. 여기 가서 또 도파민을 뻥뻥뻥뻥 분비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세포체들이 또 이 도파민에 반응해서 뭔가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 부위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려놓은 뭐 이 검은색 중뇌부터 시작해서 전뇌의 기대맥을 거치고 그리고 어디 구체적으로 전전두 피질까지 가는 이것을 보상 경로라 하고 여기에서 이 보상 경로 활성화되죠. 즉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쾌감을 경험하고 그것이 중독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배고플 때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달달한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향정신성 약물 코카인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도박에서 이제 이럴 때는 안 되겠죠. 딸 때 예,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뭐 동성 교제를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섹스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좋다라는 경험을 할 때는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 생각하고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생각하는 부위예요. 그런데 중독을 겪는 사람들은 이 부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것이 활성 수준, 그 베이스라인, 기본적인 활동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약이라든지 강한 걸 써서 여기서 도파민 수준을 팍 높여주는 거예요. 팍 높여줌으로써 그게 경험하는 그 쾌감, 그걸 또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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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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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질의응답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구나. 다른 수업에서 했구나. 뭐 긍정적인 부, 부정적인 부 이런 부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딴 얘기를 잠시 하는데 행복해지려고 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역설이에요. 어. 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심리학 안에도 그죠. 뭐 긍정 심리학도 있고 병리 심리학도 있는데 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뭐 다른 수업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요? 이 사람 뭐요? 계속 이부위가 계속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중독자들은 계속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코카인이든 돈이든 게임이든 섹스든 명예든 권력이든 직업이든 뭐가 되더라도 이 부위를 계속 활성화시키면 결국 중독이 되지 그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보편적 진리 얘기했을 때도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그런 결론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것 암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식으로 공부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되고 대학생이고 그렇게 하려면 대학교 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도 충분히 하니까. 자, 뭐 또 딴소리를 했고요. 자, 이 뇌를 제가 나누는 걸 하나 또 소개해야 되는데 뇌가 지금 이거는 뭐요? 오른쪽 뇌의 안쪽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을 딱 잘랐어. 우리 뇌를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그죠? 요게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고 반 딱 나누면 그죠? 오른쪽 뇌, 왼쪽 뇌에서 호두처럼 좌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제가 오른손잡이라 자꾸 좌측을 그리는데 요게 이마 쪽, 요게 뒤통수 쪽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이거 같은 경우는 반을 딱 잘랐어. 오른쪽 뇌, 요게 이마 쪽, 요게 뒤통수, 오른쪽 뇌 안쪽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상으로 또 봐도 여기 처음 보시는 분은 모르겠구나. 그러면 뭐 놔두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이 뇌를 그죠? 이게 이마 뒤통수일 때 이만큼을 전두엽이라 그래요. 이거 오늘 18장 다 하겠나? 그리고 이만큼을 두정엽이라 그래요. 이만큼을 후두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만큼을 측두엽이라 그래요. 앞머리, 이건 정수리란 뜻이거든요. 머리 정수리, 뒷머리, 그리고 이건 옆머리, 측두, 측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이 척두엽이 이 아래선이 이 안경다리 걸치는 거, 저기 이 부분, 귀 윗부분, 거기까지 이렇게 위치해요. 이렇게 나눠요. 이건 위에서 본 거거든요. 위에서 볼 때 이마하고 이게 뒤통수일 때인데 위에서 보더라도 이만큼이 전두엽, 그죠? 이만큼이 두중엽, 후두엽이 이만큼이 보일 테고 척두엽은 위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뇌의 이 바깥 말 그대로 껍데기 부분은 피질이라 불러요. 또는 겉질이라 불러요. 근데 저는 피질이라 썼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이 정도가 전두엽이 될 테고 이 정도가 두정엽이 될 테고 이 후두엽이 될 테고 척두엽은 저 반대편이니까 여기 요만큼 보이죠. 이렇게 위치하는데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은 전자를 하나 더 붙여서 전전두엽이라 하고 그죠? 전전두엽의 껍데기 부분은 전전두 피질이라 불러요. 이 전전두 피질. 피질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기 시작한 이 세포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이 피질 부위를 긁어내면 이 안쪽에는 이 축삭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뻗어내서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낙설했어 지금. 예, 그래서 이 피질 부위는 세포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상 경로는 어디 중뇌에서 시작해서 교재에 이거 보상 경로 출발점을 적어놨나? 이거 찾고 있었으면 안 되는데 시간이. 제가 지금 보니까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은 교재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착각한 것이고 중뇌 어떤 부위에서 시작해서 어디 기대맥에 가서 도파민 시냅스를 하고 전뇌에 그 기대맥에서 출발한 것이 어디
전전두 피질에 있는 뉴런의 세포체와 도파민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중뇌, 중간에 기대맥, 그리고 끝에 전전두 피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핵이라는 의미는 이것 또한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핵이라 불러요. 근데 이 기대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이 이게 3차원을 못 그리기 때문에 꼭 피질에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중뇌 시작한 이 부위도 핵이에요. 그래서 세포체, 뉴런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핵이라 그러고 이 검은 화살표는 뭐예요? 축삭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배운 내용 가지고 지금 뭐 심적 경험, 그에 따른 행동상의 변화까지 낳는 그것과 관련해서 도파민 C에서 관련된 소위 쾌감 만족을 부르는 그런 현상을 보상 경로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부른데 옷을 입고 신발도 다양한데 어떤 스타일의 신발을 신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것 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을 때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위가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위는 뭐 우리의 동기하고 관련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하다가 다 끝을 못 맺은 것 같은데 아까 이 부위가 그죠? 기본적으로 활성 수준이 낮아 있는 상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상태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좋아라고 할 만한 경험을 이 우울증 환자들 하면은 밋밋해 별로 그게 매력을 못 느껴요. 왜? 이 부위가 활성화가 저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내가 기분 좋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다음에 또 하려는 동기가 생기겠지만 그게 뭐가 됐든 돈이 됐든 게임이 됐든 그죠 뭐 공부가 되었든 이성 교제가 됐든 간에 또 하려고 하겠지만 그죠 이 사람들은 별로 이 부위가 활성화가 그렇지 않은 저 같은 경우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또 하려는 동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무기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독 같은 경우에 아까 중독 얘기를 했구나.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낮은데 그것을 그죠? 높이려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갈증 날 때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마시면은 만족하고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부위가 활성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가 생맥주 한 잔에서 시원한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스럽다 느낄 만큼 느끼려면은 생맥주까지 안 되고 코카인을 한 방 맞아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표현이 굉장히 크루드하고 좀 무식하게 표현하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해 주려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표현도 좀 그죠 와일드하게 드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떼어서 얘기하자면 그 전문적인 용어까지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걸 통해서 지금 제가 우울증이니 중독이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지속한다라는 것 그것들이 다 이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쪽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쪽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하나는 우울이 되고 하나는 중독이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이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원상에 보면은 우리도 다 결국은 이러한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행동, 먹고 마시고 모든 행동을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신경 가소성. 이제 7페이지밖에 못해서 큰일 났네. 자, 가소성은 영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아시죠? 그래서 ITY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것인데 이 소자가 소조, 그 미술하는 사람들 소조할 때 그 소자. 즉 형태가 가능하다,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플라스틱, 열을 가하거나 그죠? 이렇게 힘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죠. 플라스티시티를 가소성에 붙인 거야. 즉 우리 신경계 뇌도 그 구조와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냅스 얘기할 때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결국 우리의 심적 경험 행동을 바꾸게 되시고 그것이 바로 현재 매 순간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에 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변화할 수 있는 성질, 즉 신경계, 뇌를 포함해서 신경계의 구조와 그에 따른 기능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특성 자체를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 해요. 이 신경 가소성 그러면은 뉴런에서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변화될 테고 여기다가 시냅스 가소성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너는 너의 시냅스다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뇌 가소성 하면 거시적으로 뇌가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소성이란 말은 뭐 거시적 뇌에 붙이든 미시적으로는 시냅스에 붙이든 이런 수준에서 붙이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 즉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발달 과정에서의 가소성과 관련해서 발달 장애도 소개했지만 그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몸으로부터 오는 모든 감각이 내용 진짜 많네.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이건 뇌를 위에서 본 거예요. 저기 둘 사이에 이렇게 띄어져 있지는 않겠죠.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띄어져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쨌든 뇌를 위에서 봤는데 이쪽이 이마 쪽 전두엽이고 이쪽이 뒤통수 후두엽이에요. 이게 이마 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 전두엽 그리고 이 두정엽 후두엽은 여기죠. 여기서는 두정엽은 제가 따로 표시 안 했어요. 후두엽은 아까 뒤쪽에 약간 보이겠죠. 왜?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전두엽 그리고 두정엽 후두엽이 있는데 자 후두엽에 포커스 하시 말고 이게 지금 이게 이마 쪽이다 이게 뒤통수 쪽이다만 기억하시고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랜드마크가 있어요. 아주 깊은 주름인데 그것을 중심구라 그래요.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중심구 앞쪽 즉 전두엽에 해당하는 바로 중심구에 인접해 있는 이 부분을 중심전회라 그러는데 이것이 1차 운동 피질이에요. 그리고 중심구 바로 뒤쪽 즉 두정엽에 해당하는 인접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중심 후회라 그리고 이걸 1차 체감각 피질이라 불러요. 저는 한 주에 한 챕터씩 하고 싶어서 그래야 다양하게 다 소개를 할 텐데 오늘 이거 진짜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제가 많이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도 자 뇌는 보시다시피 주름도 있고 주름 지지 않는 불룩한 부분도 있어. 불룩한 부분은 이랑이라 부르는데 이걸 한자 말로는 회라고 불러요. 바로 중심구에 인접해서 바로 두정엽에 있는 바로 인접하게 불룩한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심구 뒤쪽에서 중심 구자는 빼고 후 뒤에 있는 회 이랑을 뜻하고 요 지금 중심구에서 바로 앞쪽에 전두엽 쪽에 있는 요 부분은 뭐 중심 구는 빼고 중심 전 앞쪽에 있는 회 이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후회는 1차 체감각 피질이에요. 즉 우리 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장기 그리고 근육 그리고 관절에 있는 부분에서 오는 감각 모든 감각이 이 대뇌 피질상에 이 부위로 먼저 도달해요. 그래서 1차 체감각 피질이라 하고 그리고 뇌 안에서 감각 뭐 체감각만 있습니까? 시각, 후각, 청각도 있고 모든 각을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운동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이 중심 전에 있는 1차 운동 피질이에요. 그래서 이 1차가 프라이머리라는 뜻이에요. 뭐 가장 중요하다, 우선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프라이머리가. 그래서 1차 체감 피질, 1차 운동 피질인데 이 부위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단면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잘라서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체감각 피질에 해당 부분. 중심 후의 단면이고 요거는 1차 운동 피질, 중심 전의 단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1차 체감각 피질, 1차 운동 피질 안에 우리의 신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고 우리 신체 부위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들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위치하는 부위를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뇌 안에 이런 그림이나 이런 형태가 있는 건 결코 아니겠죠. 즉 여기에서 발을 그려놓고 손을 그려놓고 얼굴을 그려놨는데 다른 부위도 있겠지만 다른 거 생략하고 그려놨는데 바로 요만큼 해당하는 요 피질 부위에 손에서 오는 감각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만큼 해당하는 피질 부위에 얼굴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뉴런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1차 체감각 피질과 1차 운동 피질상에 우리의 신체가 표상이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네, 표상이 되는 거죠. 이 표상은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 하는데 상징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달리하면 지도화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우리가 그죠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도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지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구석구석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니죠. 옮길 수도 없고 그렇게 옮긴 지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느 골목에 어디에 전신주가 써 있고 그죠? 어느 골목에 쓰레기통이 있고 뭐 우체통까지 그렇게 지도는 만들지 않아요.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수준 안에서 생략할 거 생략하고 상징적으로 만들지 그 지도가 그 지역을 똑같지 않는 것처럼 이 뇌 안에 우리 신체가 이런 식으로 표상이 돼요. 즉 달리하면은 이 각각의 몸부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한 세포들이 이 위치에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있으면서 감각 신호, 운동 신호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신체 표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람이나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을 호문클루스라 불러요. 그럼 감각의 경우에는 감각 호문클루스,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 호문클루스 이렇게 불러요. 호문클루스는 작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와 같은 순서로 안 돼 있고 크기도 달라요. 이 손의 크기가 이 등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손바닥 실제 손바닥이 등에 비하면은 그죠? 뭐 한 몇 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만큼 되나? 어쨌든 작죠. 그리고 목 위에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여기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얼굴 안에서도 입 부위와 혀는 이만큼 크게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이 그림이 거의 대칭이죠. 손이 감각과 관련된 손 부위가 크게 그려져 있다. 운동과 관련된 손 부위도 크다는 뜻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손에서 오는 감각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그죠? 1차 체감각 피질 안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 숫자도 많다는 뜻이에요. 손을 담당하는 운동 뉴런들이 1차 운동 피지상에 숫자도 많고 많이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즉 뭐요? 감각과 운동이 정교하다는 뜻이에요. 즉 손과 얼굴 그중에서도 입술과 혀가 가장 정교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진화론적으로 그죠? 생존 그리고 번식의 결정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다른 동물들도 발과 그죠? 얼굴 부위, 입 부위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표상, 지도화되어 있어요. 즉 그 부위가 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고 운동도 정교하고 감각도 정교하다는 거예요. 즉 뭐요? 환경상의 정보 처리에 중요한 부위고 환경에다가 어떠한 영향을 줌으로써 나의 시스템, 11개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여기 쭉 적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읽어보시고 자, 여기도 가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면 어느 신체 분야 다 마찬가지겠죠. 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손이 훨씬 크게 그려져 있고 얼굴이 훨씬 크게 그려져 있지만 어디 부분이든 많이 사용하면은 그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감각 피질 또는 운동 피질 상의 뉴런들의 시냅스 연결이 더 많아지거나 어쨌든 변해서 뭐 변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그 연결 패턴이 바뀌어지고 그에 따라 결국 그 신체 부위는 더 민감하고 더 정교한 감각과 운동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그죠? 뭐 참 일반인은 보기 힘든 어떤 그런 그죠? 뭘 재주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체 부위를 꾸준히 많이 썼기 때문에 결국 그 신체에 대한 표상 지도가 이 감각 피질, 운동 피질상에 그러한 연결 패턴이 다시 재조직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소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몸 쓰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도 뭐 여러분 직업은 공부예요, 그죠? 자기 직업에 뭐 어떻게 임하느냐 그런 뭐 그죠? 뭐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뭐 얘기 안 해도 알 테고 여러분이 공부도 그래요. 학원식으로 암기를 십몇 년간 하면은 그러한 기능만 가소성에 의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이 뇌가 변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공부는 인공지능이 하도록 맡기고 인공지능이 현재 더 잘하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그죠?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통찰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쓰면 쓸수록 신경 가소성에서 그러한 정보 처리하는 부위는 재조직화돼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40, 50, 60 가면 나중에는 조금만 어려운 소리 하면은 복잡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고, 그죠? 없지 않아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정보 처리만 해왔기 때문에 한 20년 되면 그 정도로 많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건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인공지능이 그 기능을 현재도 하고 더 잘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SF 영화에서처럼 필요가 없겠죠. 인공지능이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해하고 통찰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마라톤을 안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42.1을 뛸 수 있나요? 죽을 똥을 싸고 이제 노력하는 좀 힘들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20년 동안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이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가소성은 어릴수록 좋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 가소성의 범위가 떨어져요.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지만 어릴 때 변하는 게 훨씬 잘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하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 안 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2차 철학의 1차 개념, 2차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2차 개념 정도만 얘기를 하더라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렵다 그래요. 1차 개념 뭐예요? 그냥 암기하는 거죠. A는 B고 B는 C고 D는 E고 이렇게 암기하는 거. 우리 대학내 수업도 대부분 그렇죠. 왜? 학생들이 그걸 원하니까. 학생들이 소비자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런데 안타까움이 많아서 또 얘기하다 또 잡소리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자, 신경가소성과 관련해서 이제 또 재미난 현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환상지, 환상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지 할 때 이 림은 사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부 가장자의 뜻이고 없는 손이, 없는 팔다리가 사고로 어떠한 뭐 수술로 어떤 이유든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게 환상 감각이고 그것이 만약에 팔다리라면 환상지라 부르고 근데 그 없는 신체 부위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맹장 수술을 하고 났는데 환상 맹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 아파요. 없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생리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 감각이죠. 그때는 통증이니까 환상통이라 부를 수 있겠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신경가소성, 여기도 신경가소성, 신경가소성에 있어서 바로 그 부위를 담당하는 신체 표상상에 연결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서 그러한 현상을 낳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없는 게 아파요. 근데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중차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현재 내 몸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아프고 가렵고 간지럽고 즐겁고 슬프다라고 경험하는 그것은 환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결국은 뇌에서의 연결 패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상 또는 달리 착각이나 그죠? 있는 게 이것이 내 거라고 여기시는 착각이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 자아라고 얘기하는 이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뇌에서의 신경계에서의 시냅스로 귀환될 뿐만 아니라 그 시냅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연결 패턴상에 어떠한 형태의 신호 처리가 되어지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내 몸이다, 없는데도 있다 이렇게 여기지니까 착각이나 착각이 아닌 여러분의 심적, 제 심적 경험도 결국 알고 보면 그건 다 뭐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동양사상에 보면은 그 무아라는, 특히 불교에서 무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없설무의 나아. 그때는 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고정된 본질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힐랍 철학과 그 서양 기독교에서는 뭐요? 고정된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시 플라톤의 이데아고 영혼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환상감과 환상지를 통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이라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런 재밌다. 어쨌든 이런 현상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감각이나 경험도 결국은 이 환상감각과 마찬가지로 그 실체가 없는 하나의 착각과 같다는 무아 개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동양의 그런 오래된 사상에서는 과학적인 에비던스, 팩트가 없을 뿐이지 결론은 이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서양의 소위 과학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그걸 다시금 확인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신체 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1차 체감각 피질의 신체 표상이 변할 수 있겠죠. 이 부위를 표상하는 피질 영역의 유런들이 인접한 다른 영역의 유런으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조직화가 없는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재미난 동영상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모자르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외워서 시험 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해서 이것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을 보는 견해를 견해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거나 좀 지났을 텐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이제 8초까지밖에 못했네. 자, 제가 손을 잃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손으로부터 감각 정도를 받던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신호를 못 받죠.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여기에 있는 세포들과 시냅스 연결을 맺게 돼요. 가소성 때문에. 그래서 이 팔뚝이나 어깨나 얼굴을 만지면 없는 손을 만지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런 환상 감각, 환상직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지금 여기서 풀어놓은 거예요. 교재 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감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소성 때문에 연결 패턴이 재조직화됨으로써 없는 손이 너무너무 아파요. 실제 손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어떤 사례에는 너무 아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아파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